지난 시간에 이어서 칠기상통 규규광명에 대해서 풀이하겠습니다. 봉우수 스님께서 이제 말씀하셨어요. 공부자는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두어야 합니다. 공부자는 체력이 받쳐주어야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습니다. 본인 스스로 아주 절실하게 체험을 했습니다. 먼저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요. 금식 결제로 주로 공부하던 시기에 필자는 스승님의 공부자는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두어야 한다 라는 그 말씀의 진의를 취득할 수 있었다. 모르려 모를 수가 없었다. 결제만 들면 혹은 날 굶어야 했기 때문이다. 금식 결제니까요. 글자 그대로 3-7일 단위로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상청스를 시켜 쫙 해요. 물설사를 합니다. 갑자기 항문이 조이면 이제 화살이 부랴부랴 쫓아가면 물설사가 쏟아져요. 장인 음식이 물설사니까 물청소 같아요. 똑같아요. 싹 빠져요. 음식이 하나도 안 남죠. 위를 텅 비우는 거예요. 장을. 위하고 장을 텅 비우는 겁니다. 물청소해서. 그러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럼 이제 올라와서 금식결제 시작하라는 말씀이구나. 신도께서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신 거예요. 그럼 텅 빈 상태에서 앉아서 이제 안 먹고 3-7일을 공부를 하는 거예요. 안 먹고 안 자고 안 눕고 3-7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7일 한 끼도 안 먹는 거예요. 밥 먹듯 밥을 굶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스승께서 이제 공부자 먹을 수 있을 때 잘 먹어줘야 한다. 결제에 들어가면 못 먹죠? 결제 안 들어있을 때 어때요? 잘 먹어야겠죠? 네, 먹어서 체력을 또 떨어져 있는 체력을 복구를 해야 공부를 들어갈 수가 있어요. 먹는 게 일입니다. 있으면 종일 먹어요. 없어도 못 먹지. 체력이 21일씩 굶고 봐요. 어떨 건가. 단위는 3-7일인데 더도 했습니다만 모를래야 모를 수가 없고요. 잘 먹어둬야 이 말 그대로입니다. 최대한 구해서 먹어둬야 체력을 보존해둬야 공부가 체력만 받쳐주면 공부 빨리 똑같은 노력으로 많이 나갈 수 있죠. 그렇습니다. 체력을 사실은 약이든 뭐든 해서 된 상황에서 사실은 이 공부를 들어가는 건데 원래는 과거에는 선배들이 식으로 하셨어요. 능력들이 있고 하시니까 금전을 구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약도 먹어두고 체력을 빵빵하게 기른 상태에서 그렇죠? 미리 알면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럴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 준비 안 된 세들이 고생하는 게 포함이 돼 있었을 겁니다. 약도 구해주지 않고 그 체력 고생을 무진장하게 했습니다. 혹은 날 굶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결제에 들어있지 않아서 먹을 수 있는 시기에는 그야말로 하루 종일토록 먹었다. 먹어서 바닥까지 떨어져 있는 체력을 하루나 빨리 복구해야 다음 결제 공부에도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때는 먹는 것이 일이었다. 그러므로 빌릴 수 있으면 빌려서라도 최대한 먹었다. 실제로 빌려서 먹었습니다. 공부를 안 할 수는 없잖아요. 빌릴 수 있는 데가 있어서 빌려서 먹었죠. 그랬습니다. 같은 공부자인데 여유가 있는 후배가 있어서 그 후배한테 급한 대로 공부하시기 빌려 먹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서 지원 받았나 해서 그걸 그대로 갚았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저희가 빚진 거죠. 없으니까 빚을 진 셈이죠. 근데 어떻게 지원금이 들어왔는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어려운 걸 그 후배가 다 아니까 우리 삼형제가 다 그런 거지. 한 사람은 그런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렇다.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그 지원금을 받아서 바로 갚은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했습니다. 한 겨울 어떤 겨울인가 초창기였습니다. 올라가서 그리고 전수신법을 받고 시민 공부를 하게 된 이후로는 체력이 받쳐주어야 유종미를 거둘 수 있다라는 스승님의 말씀이 참뜻 딸 수가 있었다. 잘 나가던 공부가 매번 체력 고갈로 중단되고는 했기 때문이다. 체력이 방전이 되면 신법 공부를 하면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2달 정도 하면 체력 방전된다고 했죠. 그러면 안 떠요. 뜨질 않고요. 쫙 뛰어도 소용없어요. 바로 꺼지고 나가질 않아요. 그러니까 체력을 보충해야지만 된다는 걸 저절로 알죠. 그걸 여러 해 했습니다. 그 신법 공부 10년 했으니까. 그래서 체력이 이렇게 해서 복구가 10번 돌리고 꺼지면 체력 복구 떨어진 걸 알아요. 벌써 체력이. 받쳐주질 않아요. 집중도가 강해지질 않아요. 그러면 다시 구해다가 먹고 그렇게 많이 구해다 먹고 했는데도 그때는 100몇십만 원어치를 구해 먹었어요. 그랬는데도 5일장마다 나가서 후지 4근에 10,000원. 옛날 동닭 2마리 10,000원에 치즈도 먹고요. 치즈 이제 쌌던 거 당시에 14,000원인가 이렇게 1.2kg짜리인가 이렇게 길게 슬라이스 치즈 싼 거 있었어요. 가장 싼 거. 쌀lun도 먹고 이래저래 강구를 해서 먹었습니다. 그 한겨울에 특히. 그리고 그 다음에 안 굶고 해도 체력이 크게
신법 공부를 하니까, 전수신법 공부를 하니까. 금식결제 다음에 이제 전수신법 공부를 갔는데, 금식결제 때는 굶어가만 거죠. 근데 신법 공부는 굶어서는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먹는데도 체력이 달려가지고 공부를 못 하니까, 신법 공부 때는. 그때 금식결제는 아니죠. 바뀌었죠. 공부도 바뀌었어요. 금식결제했다가, 기혈tur기 때 금식결제했다가, 기혈tur기 전수신법 공부로 가니까, 그때는 바뀌었어요. 굶는 게 아니고 죽어라고 사다 먹어가며 하는 공부를 바뀌었어요. 그때도 체력이 그렇게 먹어가면서 체력이 달려가지고 그 전수신법을 받고 시민 공부를 하게 된 이유로는 체력이 받쳐주지 않는 한다.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다라는 스승의 말씀 참도 딸 수가 있었다. 잘 나가던 공부가 매번 체력 고갈로 중단되곤 했기 때문이다. 뭐 해마다 그랬으니까요. 해마다 보라 알기면 2달 잘 먹고 그거를 뭐 계속 반복한 거니까요. 성공한다고 이제 날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도 좀 먼저 말씀드렸지만 그해 못했어요. 봉수 선생님이 쫓아왔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고서는 그 다음 해에 또 체력 고갈을 그러게 되니까 많이 구해진다고 현몽이 나와가지고 구해다가 먹고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성공했고 유종의 미를 거뒀습니다. 유종의 미가 뭘 뜻하는지도 알게 됐고요. 성공의 자격을 뜻합니다. 뭐 제가 이제 이거 체력 부족에 대한 거를 이제 좀 했고요. 여기 이제 시민공부사원에서 겨울 2달 동안 체중이 처음 2달 동안 5kg가 빠졌는데 역시 고생만 심하게 하면서 공부는 체력 부족으로 도무지 차고 나가지 못하는 것이었다. 그의 경우로 공부를 마치고 이제는 하산하고 일을 하게 될 것이라고 몇 차례 현몽이 나왔는데 언제나 그래왔던 것처럼 체력 부족으로 공부를 마치지 못하게 생겨서 체력을 한탄하고 있었더니 신석께서 현몽을 주셨다. 3차례나 주셨어요. 네, 여기 얘기가 있는데 뭐 주저했더니 또 현몽을 3차례 주셨다는데 그 얘기 여기 제가 썼습니다. 문화 시간에 이걸 얘기를 했었죠. 그때는 뭐 공진단 약을 얘기했더니 공진단도 사주셨고 도와주시는 분이 공진단 21알 그 다음에 경옥고 또 있었고 온톤도 이것도 어디서 해서 얻었고 현금은 또 160만 원이나 지원받았어요. 전부 금액으로 따지면 전부 한 여기 뒤에도 나왔는데 한 400만 원어치 이상을 그 겨울에 400만 원어치 이상 먹은 돈이 400만 원어치 이상을 먹었어요. 그러고 15kg가 빠졌습니다. 최종적으로 성공했어요. 근데 이 정도를 거뒀어요. 그렇게 먹었어요. 먹은 금액만. 상단적 공부는 그렇게 늘 힘들었는데 주된 원인은 시민 공부가 체력을 크게 필요로 하는 신법 공부이기 때문이다. 태식 공부도 그 전의 공부보다는 배는 더 힘들다. 딱 힘들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임산부처럼 실제로 몸이 그렇게나 힘들다. 경험자들이 한결같이 말하는 것이므로 겪어보면 누구나 알 것이다. 단순 계산이지만 빗자의 경험으로 기혈tur기 공부로는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의 시간에 기혈을 한 구간 뚫던 것을 시민 공부로는 같은 시간에 기혈을 10구간은 뚫었고 실제로 몸도 10배는 더 힘들었다. 이 부분은 제2부 제5장 정진수적 당 시민의 자대하다. 이거는 이제 중단전 공부 때 얘기입니다. 이거는 중단전 하고 이제 상단전 공부로 갔죠. 근데 이제 여기서 치기상도 기규강명 이거 올 때 제가 먼저 올 때 기혈tur기 하고 그 다음에 전수신법 받고 이제 신법 공부하기도 이렇게 됐죠. 이제 중단전 뚫은 거는 그 한겨울 중단전 공부로 해서 저 신법 공부 중단전 뚫은 거고요. 다 뚫고 상단전까지 이어졌죠. 그리고 그 다음에부터 상단전 공부를 들어갔어요. 여기서 요거는 그 얘기예요. 그렇게 하고 또 4년 동안 했다 그 얘기죠. 전수신법 공부를. 그래서 성문자의 자격을 얻었다 그랬고 그러고서도 그 뒤로 계속 공부를 한 거예요. 바로 내놓은 게 아닙니다. 2009년에 성문자의 참나를 깨달았고요. 2009년 겨울에. 그리고 2010년에 전수신법 공부 이걸 한 거예요. 기혈tur기 하다가 전수신법 공부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15년에 이를 그거 자격을 얻은 거고요. 15년에 19년까지 더 해서 2019년도에 하산했어요. 입학하다가 하산했죠. 그 뒤로 신법 공부를 10년을 했어요. 전수신법 공부만 10년 했어요. 꼭. 참나를 깨달은 그 다음에 전수신법을 받아서 중단전 소수선을 뚫은 거고요. 한겨울에 180개 뚫은 거고요. 상단전까지 길 뚫고. 단순 계산이지만 꼭 10배를 뚫었어요. 한 개 뚫던 거 10구간을 뚫었죠. 몸은 사실 10배보다 더 힘들었고. 10배보다 더 힘들었어요. 몸은. 체력 딸려가지고. 체력만 안 달렸으면 그 10배 힘들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엄청나게 고생했습니다.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이라면 절대로 믿어지지 않겠지만 시민 공부는 실제로 그렇게나 힘들다. 그래서 고생은 더할 수 없는 고생인데 공부는 거의 시리멸렬이라고 말해야 할 정도로 진척이 느렸다. 상단전 공부 때 얘기입니다. 그렇게 만 3년이나 고생하고서야 가늘게나무나 상단전 소주성이 다 돌았다. 돌고 나니까 여기서 말하는 규규경명
실기상통, 기후광명에 대해서 상단전이 다 도르니까 벌레들이 눈으로 들어오고 코로 들어오고 입으로 들어오고 먼저 설명했죠. 그게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고는 청구 자격 못 받았어요. 1년 더 늦어졌다고 그랬죠. 한다고 그러고 그때 내려가 있을 때 역경 공부하라. 독일어심 학제역하고 현몽이 내려와 여기 형인을 공부했으니 역을 공부하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역경을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올라와서 그해 겨울 공부 끄트머리쯤에 정심을 깨닫고 성우의 자격을 얻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제 사냥을 다니면 하루살이 같은 작은 날벌레들이 눈으로 날아들어왔다. 그래서 길을 걸으면 손을 머리 주위로 휘저 날벌레들을 쫓으며 다녀야 했고, 여간 번거를 꼭 시하는 것이 아니었다. 어딘가 앉았을 때는 아예 눈을 감고 쉬었는데, 그러자 이번엔 귀 속으로도 누르고 코 속으로도 누르고 입을 벌리면 입 속으로도 날아들어왔다. 도대체 왜 그러나 이상했는데 나중에는 까닭을 알고 납득할 수 있었다. 상단전 소추천이 완성되어서 길이 다 뚫렸기 때문에 7구멍이 서로 통하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칠기호 상통이었다. 예, 제가 그게 뭔지 이제 알게 된 거였죠. 됐다고 바로 알질 않아요. 이런 현장에 오게 돼서 이게 그거였거라고 알게 되고 좀 뒤에 알게 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멍마다 기운이 환하게 비추니까 날벌레들이 날아드는 거예요. 그렇게 7개의 구멍이 환하게 빛나는 것을 규규광명이라고 하신 것이다. 칠기상통 규규광명의 풀이를 한 거죠. 하단전 수전부터 이제 쭉 오는 과정을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기열 뚫기 하다가 전수심법 받아서 중단수전 다 뚫고 그 다음에 상단전 공부로 시작 들어가서 힘들게 계속 비리비리해서 오래 고생하면서 몇 년 차 해서 막 마지막 차 1년 늦게 체력살려도 역시 고생하고 있으니까 신도분의 도움을 크게 받아서 도와주셔서 많이 사다 먹고 우리 유정미를 거뒀다. 그러니까 유정미를 거둔 게 뭔지를 알게 됐다. 그래서 체력이 너무 부족해요. 고생을 좀 많이 했다. 예, 그랬는데 신도분께서 도와주셔서 많이 구해다 먹고 유정미를 거둘 수 있었다는 얘기를 먼저 시간까지 했고요. 상단전 공부는 그렇게나 늘 힘들었는데 주된 원인은 시민 공부가 체력을 크게 필요로 하는 신법 공부이기 때문에 그렇다. 태식 공부도 그 전의 공부보다 배는 더 힘들다. 딱히 힘들 이유가 없는데도 마치 임산부처럼 실제로 몸이 그렇게나 힘들다. 실제 경험해본 그래요. 태식도는 몸이 힘들다. 그전에 이제 몸이 힘들다고 잘 그렇게 인식을 못했었는데 평소에 딱히도 힘들 게 없는데 싶은데 몸이 뭔가 이상하게 힘들어요. 왜 힘들지? 싶을 정도로 딱히 뭐가 꼬집어서 어디가 힘들다 이런 것도 아닌데 아마 임산부가 그런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절로 들을 정도로 그렇게 힘듭니다. 위험하죠? 그 힘들다는 걸 느껴요. 태식 들어가서 공부할 때. 가만 보면 평소보다 배는 힘들 것 같다. 대략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것도 좀 뭐라 그럴까 색다른 경험이라고 할까? 못 느끼는 걸 느꼈죠? 그래서 그것도 이제 기억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이제 적었습니다. 평소 하던 것보다 태식 들어가서는 뭐가 힘든지 몰라도 많이 힘든 거예요, 몸이.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태아가 있으면 산모가 태아한테 영향을 빼앗기죠, 가져가죠. 그걸 계측하거나 할 수 있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몸이 힘든 거야, 자주한 평소보다. 그런 거예요, 일종의. 그리고 이제 태아가 커지면 몸이 무거워서 또 몸을 힘들게 하죠. 뭔가 힘들게 하는 거야. 평소에는 괜찮던 것들이, 예를 들면 이 정력이라고 하는 그 힘을 그 태식이 쓰는 거예요. 태식도 그게 자동반, 피동반 같은 거라 일종의 피동법입니다. 소리를 내거나 하진 않는데 그것도 신도께서 신통법 같은 거예요. 응해서 이끌어 주시는 거여서 기운이 소모가 돼서 몸이 힘든 거예요. 예, 모를 때는 몰랐는데 지금 세월이 이제 오래 지나면서 피동법에 대한 특히 신법 공부, 전수신법 공부를 하면서 그게 더 강해 기억했기 때문에 확실히 더 알고 피동법이라는 걸 왜 내 힘으로 내 의지로만은 안 돼요. 내 의지로만은 안 돼. 신도분이 선생님이죠. 어느 분이시든 선생님이든 뭐 누구시든 누군가가 응해 주셔서 그 확연히 느낍니다. 응해 주신다는 걸. 그 순간에 응하셨다는 그 순간에 발동을 하니까 안 되던 게 되니까. 그리고 그 전에도 그것까지 발동되는 순간까지 죽어라고 집중을 하는데 속으로 얼른 나타나시길 기원하는 거죠. 그래야 공부가 나아가니까. 한참 거려도 발동을 안 하면 뭐 삼치를 굶어가며 할 때 삼치를 그냥 날아가는 거야. 그러면 또 내려가서 또 체력 복구해야 돼요. 바로 복구도 안 되지. 예, 그렇게 삼치를 굶어도 좋아하는 치료 바로 그냥 먹는다고 바로 복구가 안 돼요. 시간 걸려요. 그것도.
응? 그렇게 복구가 돼야 또 먹으면 복구가 돼야 다음 공부 들어가러 장청소 쫙 해주시면 바로 들어가. 그렇게 한 2번은 연속 타고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에 2번은 해. 2번 하고 이러면 그때 또 한참 또 보충해야 되고 정확히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오래 안 했어요. 저는 기혈특기 힘든 공부를 저는 오래 안 하고 짧게 기혈특기 하는 게 이런 것이 있다. 이렇게 맛보게 해주고 전수신법으로 넘어갔죠. 근데 전수신법은 예를 들면 기혈특기도 하던 공부에서 기혈특기랑 똑같이 해요. 집중을. 그래서 기혈특기도 이제 응해서 기혈특기가 나가는 건데 전수신법은 안 나가요. 거기서도 또 응했다는 걸 알아. 느껴. 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느껴요? 느끼는데 뭐라 전수신법은 이제 뜬다고 하는데 뜨지를 않아. 응하셔가지고 더 강해지셨거든. 근데 시민은 안 떠. 시민은 또 뜨면 기혈특기하고 또 좀 다르게 기혈특기는 그 대기 시간 같은 게 있었어요. 응하시고 나서 대기 시간 집중력이 더 강하면 쭉 지나가기 시작했지. 그거 비슷해. 근데 시민은 전에 집중력도 더 강하면 신도분이 기혈특기 그 신도분이 또 지나가기 시작했다면 시민은 한 분이 더 응해져서 전 대항전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분신이라고 신장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그분이 응하셨을 때 바로 또 국가기 시작해. 그 순간에 답을 응하셔서 뜨는 순간에 뜨자마자 기혈특기가 뚫어야 할 기관으로 순간 이동해서 뚫고 나가기 시작해. 그것도 뭐 기혈특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단순 계산으로만 똑같은 시간에 한 개 뚫을 걸 10개를 뚫어. 10배죠? 단순 계산으로 10배죠? 단순 계산만 10배. 근데 저는 3-7일에서 한 개 뚫으면 성공한 거거든. 기혈특기는. 밑에서 체력 복구하는 시간까지 치면은 2배 잡아야 돼. 한 달 반에 한 개 뚫으면 잘한 거야. 예를 들면 떴을 때. 안 떴을 땐 또 고부를 계산해야 되고. 예를 들면 몇 달에 하나 이렇게 뚫는 거야. 1년에 몇 개 뚫겠어. 10개도 못 뚫어. 그렇게 뚫면. 그런 걸 한겨울 공부에 180일은 한 200일 했는 것 같은데, 근데 210일 했는 것 같은데, 그때는 180개 뚫었어요. 한겨울에.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혜라고 볼 수도 있고. 저는 이제 전수신법을 내정되어 있었으니까, 그게, 정해져 있는 거에 의해서. 근데 그걸로 바로 갈 건데, 전수신법은 내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고 바라고, 상촌에서도 후세, 제가 이 책을 쓰거나, 사람들, 후세, 학인들, 후학들이 이제 제 경험담을 밑거름 삼아서 취향자가 덜 겪고 공부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그게 뭐다는 걸 바로 알면 그 고생을 더 안 하고 헤매지 않고 바로바로 갈 수 있어요. 그게 엄청난 큰 효과가 있는 거예요. 정신 공부니까 마음 공부니까 알고 모르고의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정말로 거기서 그러고 방황하다 끝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위로 갈수록 점점 더 힘들어져가지고 그렇게 안 쉬운 건데 기회도 정말 자격 이후에서 그 자격을 갖추는 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그 빨리 자격 갖춰서 빨리 해서 가지 못하고 헤매다가 잘못이 딱 하면 자격 취소 예를 들면 보류 이렇게 되는 거거든. 그냥 끝날 수도 있어 잘못하면. 위는 한 계단 올라가는 게 그렇게 힘듭니다 갈수록. 근데 그거를 바로 차고 나갈 수 있게 해주거든요. 엄청난 효과가 있죠. 근데 그런 거에 이제 모르면 안 되죠. 그것도 모르고 건너뛰면 그거 비슷한 과정을 거치니까 아는 게 훨씬 유리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알고 있으라고 제가 이제 그렇다고 바래서 너 해줬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 안 바랬으면 그냥 갔을지도 몰라. 기혈특기 형제들 기혈특기 한다는 소리 듣고 그런 게 있어? 생각 모르던 거거든. 대식 이후는 이제 그런 거 모르고 있었던 건데 대식은 비교가 안 되죠. 저는 그런 거여서 나도 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사람은 욕심 있잖아요. 나도 얼른 그거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바로 불과 얼마 안 돼서 맛보기만 보여주신 거야. 이건 기혈특기란 거 이것이다 라는 것만 알 만큼만. 그러고 나서 전수신법 넘어갔더니 전수신법은 기혈특기하고 비교하니까 그 기혈특기 엄청 고생하는데 제가 희지로 그랬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구해다 먹고 기혈특기 한번 경험했죠. 그 다음에 이제 똑같이 이제 그걸 또 기혈특기도 다음 가려고 먼저 경험자 막내가 이제 그걸 더 많이 했어요. 막내가 대식도 먼저 들어왔었겠네. 막내가 이제 조언을 해주잖아요. 뒤에 또 들어왔으니까 자기 먼저 아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한다는 어떻다 하는 거 대강 들은 거죠. 세상에 그렇게 한다고. 이제 체력 복구하고 3-7일을 앉았잖아요. 시작했잖아요. 굶고 밥도 먹으니까 뭐 소변은 이제 소변 오줌통에다 보고 그때부터 소변통이 필요했지. 그전에는 소변 보러 가서 보고 왔으면 됐지만 자리를 꼼짝 않고 하려니까 소변통이 필요해졌어요. 자리를 안 떠야 되니까 빈통 소변통 만들어가지고 우유통 네모진 우유통 사각 우유통 그게 이제 용량 많이 들어가고 쓰기 편해요. 손잡이가 있어갖고 그걸 쓰게 되더라고.
그래서 그거 준비해가지고 안전 공부 자리에 옆에 놔두고 수업에 물론 이제 버리고 나서 씻고 냄새 심하게 안 씻으면 더 심해집니다. 특히 여름엔 더 하죠. 그래가지고 수변 한통 가지고 먹는 게 거의 없으니까 먹는 게 거의 없어요. 효소만 타서 먹어요. 효소 물이 흑설탕 물을 그러니까 물을 먹는 건데 그냥 물이 아니고 효소. 거기에 효소가 영양분이 엄청 농축되어 있는 놈이더라고. 묘하게 그렇게 그때가 되니까 그걸 어떻게 누가 구해주셨는지 어떻게 그래가지고 갑자기 누가 주셔가지고 저 도와주셨던 분이 산에서 백초 뭐라고 해. 각기 다른 종류의 식물 같은 거죠. 뭐 그런 이름 있는 약초니 뭐니 이런 거 쭉 쑥부터 색 서로 다른 거 같지 않은 놈 100가지를 종류가 다 다른 거죠. 100가지를 모아서 그거를 항아리다가 채우고 설탕만 붓고 발효시키는 거야. 시커매져요. 그거를 계속 뜯어다 넣고 보이는 대로 한꺼번에 보일 리가 없잖아요. 산에 다니시면서 그렇게 한다는 법이 전해져 내려와 우리 민간에. 그래서 특히 이제 산에 그 무속인들이 자기 그 도당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 산에서 한 좋은 자리에 산 높은 데에 움막 같은 뭐를 짓고서 그게 이제 좀 많이 뭐랄까 돈벌이가 되고 그 전에는 더 많았고 했지만 그런 게 계룡산에 있어요. 몇 군데 무속인들이 그걸 운영을 해. 그런 거를 무속인들에서 공부자고 해서 산에서 이제 신도가 접속된 신도 예를 들면 귀신이 이제 돼서 어쨌든 그분 자리가 누군가 하면 무지하게 좋은 거죠. 거기는 또 뭔 이유인지 사유재산 인정해 주는지 안 뜯어.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처럼 음악 짓거나 하지 않고 일반적이들은 돈 좀 여유 있으면 좀 비싸. 어쨌든 한 달에 몇십만 원 하니까 한 30만 원씩은 해요. 저 같은 경우는 한 달 10만 원도 없었는데 정해진 게 백일교식 할 때도 세 달이지 120일도 하고 하는데 120 며칠도 하고 하는데 30만 원 지원받아서 공부를 하고 했어. 10만 원도 안 쓰는 거죠. 3개월 공부로 100일 이상 공부로 100일만 안 했는데 120일을 가까이 했는데 뭐 몇 배 비싸죠 저희한테는. 근데 좀 여유 있는 후배 하나는 한동안 그렇게 하다가 이제 했던 공부자도 있고 한데 공부 자리는 따로 마련을 하고 조그맣게 공부 자리는 이제 거기에서는 공부자는 산 꼭대기 정도라 대개가 올라가서 공부 많이 간 사람은 꼭대기까지 올라가요 거의 나중에는. 그런데 그전엔 뭐 적응 단계라고 볼 수 있고 뭐 차근차근 나가는데 거기서 이제 밥 먹고 쪽 하고 공부 시간에 올라가는 식으로 해요. 난 나중에는 아예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따로 있다가도 음악이 있고 공부 자리 또 있고 있다가도 음악 자리에서 밥 해먹고 하는 거긴 좀 넓어야 되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좀 밑에 있다가도 뭐 날르고 하니까 나중에 나의 공부 자리로 다 옮겨서 잠도 안 자고 24시간 앉아 사니까 어떤 분은 안 먹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다 생활하게 됐잖아요. 이제 아예 이제 위로 올라가더라고. 가스통하고 다 올리고 아예 올렸어요. 밑에는 이제 거의 안 쓰게 된 거지. 거기는 밑에 원래 자리 잡았던 데는 뭐 전진기지 같은 거야. 음식 같은 거 실어 놔두고 우리는 좁으니까 식량 이것도 밑에다 두고 물 들어오는 거 자주 다니니까 물 들어가면서 들려가지고 필요한 것도 당장 먹을 뭐 저것들 올리고 뭐는 밑에 전진기지 같은 거 짓고 그러니까 그렇게 변했지만 아예 그러니까 공부 자리에서 다 했어요. 나중에는 거의 뭐 그 기간이 더 길다시피 해 사실은. 그 기간이 더 길다시피 해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어요. 근데 어쨌든 그렇게 체력이 많이 가면 체력 소모가 심하고 전수신법은 뭐 비교도 안 되게 심하고 주문을 하니까 1시간만 해도 지칩니다. 체력이 혹막 내서 소리도 안 나와요. 목소리가 갈라지고 1시간만 해도 그걸 어떻게 저는 2시간 하려고 채우려고 채웠어요. 2시간은 소리가 안 나오는 거를 이렇게 소리 좀 치면 크게 해야 되거든. 응해야 하니까 지금 그게 굵직한 목소리로 힘 있는 목소리로 나와. 체력이 달라지면 목소리가 갈라지기 시작하고 소리도 자꾸 들어가고 소리가 안 나와. 1시간쯤 하면 뭐 하긴 체력이 완전히 그냥 저기 돼갖고 소리가 안 나와. 어떤 데 하다 말고 그냥 있어 멍하니. 나도 모르게 소리도 안 하고 멍하니 있어. 너무 지쳐갖고 그런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한다는 생각 없이 잊고 있어. 그러더라고. 근데 소리 조그맣게 낸 놈하고 안 낸 놈하고는 몸 반응이 천양지차야. 식어 막 식어. 2시간을 채워. 힘이 여유가 있었을 때 처음에 3시간도 했다니까. 띄우는데 2시간 공부를 하잖아요. 띄우는데 바로 안 뜨고 며칠 만에 띄웠던 거 하나에 발궈졌는데도 30분 어떤 데는 1시간씩 소모가 돼. 집중해서 띄우는데
체력이 하니까 점점 더 길어지고. 근데 3시간 할 때는 한 15분 그 정도 만에 뜨는 거야. 얼마나 저래 그랬어. 그러는 거야. 집중도가 1시간 더 연장했다고 기다리는 시간이 4시간에서 3시간 줄은 거잖아요. 사이에 덜 식은 거야. 집중해가지고 소리 내서 하는 게 그렇게 효과가 좋은 거야. 그렇게 하다 나중에 너무 체력 낭비가 돼서 뒤에가 저거하고 아니다 이건 안 되는 거구나 오히려 깎아 먹겠구나 싶어갖고 다시 2시간만 하기로 해. 그래서 2시간만 하는데 체력이 다 저기 목소리가 이렇게 나중에 안 나오고 하니까 조그만 소리로 안 하진 않고 소리를 하긴 하는데 조그만 소리로 웅얼거리듯이 그것도 안 하는 것보다 뭐 몇 배 엄청난 더 큰 효과가 있어요. 근데 그것도 죽여 사람은 아주 그냥 얘기 완전 1시간 소리 하면 그렇다니까 2시간 1시간 더 늘려서 했다고 쳐봐 얼마나 가나 맛이.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나면 진짜 맛이 가지. 그전에는 뭐 그래도 비몽사몽 했는데 거의 실진지경까지는 아니었는데 제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그렇게 하면 실진하다시피 해. 정신이 없어 사람이. 제정신이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내가 아니야 그러더라고. 어쨌든 그렇게 했어요. 지독하게 했어서 막말로 정신 잡는 것도 지독하게 잡고. 그래서 또 많이 갔다고도 봐줘. 집중력이에요. 집중력 의지 그걸 정성이라고 말을 해. 정성 죽어라고 하는 거 정성. 지독했던 거야 내가. 근데 그래서 지독해야 성공하는 거예요. 웬간이 안 되는 거야.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 특히 성공. 전수 시부 공부를 기혈뚫기에 비교하면 바로 성공하고도 남지 10배인데 180개 뚫은 거 자체가 기적 같았는데 그리고 바로 성공한 게 아니라고. 기혈뚫기 그렇게 중단전 공부 쉽게 갔고 상단전 공부를 상단전 5개 기혈 뚫는 것만 만 3년 걸려도 기혈을 뚫고 상단전 공부를 만 10년 정도 했어요. 기혈 뚫고 나서도 7년을 더 한 거지 입학까지 갔어요. 그래서 태식도 그렇게 일반 공부보다 배는 힘들었다. 근데 기혈 뚫기하고 비교를 하면 기혈 뚫기하고 비교하면 태식이 이제 마무리되면 뭐 공부하는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만 다 달라요. 제 형제가 아니라 틀려요 보면. 근데 태식 끝난 이후에 공부법이 기혈 뚫기였던 거야. 태식이 끝나면 출퇴하면 태식 끝나요. 끝나면 그때부터는 기혈 뚫기로 공부를 해. 태식이 끝났잖아요. 딴 사람들은 다 이제 그걸 기혈 뚫기 안 하니까 태식한다고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하면서 태식한다고 생각하는데 태식 아니라고. 태식이라고 그냥 말을 해. 어차피 단위하는 건 태식인데 태식이라고 하는데 봉수직에서도 말씀을 하셨다고. 임산부는 10개월이면 태식 끝나죠? 태식은 이제 태아가는 게 태식인 거니까. 아기를 낳으면 태식 아니지 태가 없지. 출산하지만 원시체가 출퇴한다고 얘기해요. 원시체를 완성되었을 경우에 정상계 꼭 마지막 태식 끝나는 것까지 갔을 경우를 얘기합니다. 갔을 경우에 공부자는 조금 더 걸리기도 합니다. 어떤 누구는 뭐 그거를 계속 하는 줄 착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 뒤를 몰라서 그래요. 그 뒤를 경험을 제대로 못 돼서 그래요. 태식은 끝나는 겁니다. 모수기수 말씀하셨잖아요. 태아는 10개월이면 출산하지만 공부자는 뭐가 더 걸려? 공부자가 뭐 애기 낳나? 아니죠. 원시에 낳는다고 그러니까 완성한다고 등신대로 완성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걸 난데가 출퇴한다고 해. 출퇴. 그 뒤를 하는데 밖에 빼놓고 하기도 하고 그래요. 몸 밖에서 키워. 경전이 있어요. 여기에 괴로 표현한 타식경 같은 건데 일종의 이름이 무슨 책이 있어. 여기 가늘게 나와 있더라고. 막내가 먼저 봐서 그 있었어가지고 제도 봤는데 거기 보면 괴로 비유해서 이야기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나가는 과정을 괴로 비유해서 표현해놨어. 근데 거기 그림으로 점선으로 그려놨어. 사람이 이렇게 앉은 자세로 조식하는 자세. 그림을 이렇게 실선으로 그려놓고 거늘게 사람 모습이 있고 사람 안에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애가 있어. 안에서 세식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그런 그림이 있고 또 다른 그림 하나가 출퇴된 그림이야. 점선으로 점으로 밖으로 빼놨어. 이 단전에서 밖으로 빼놓고 단전에 있던 놈이 밖으로 나와 있는 거야. 이렇게 하고 앉아있는 애가. 이렇게 앉아있는 그림 애가 단전 안에 배 안에 이렇게 그려놨어요. 조그맣게 이렇게 사람이 앉아서 공부하는 자세를. 원신체를 속에 태를 키우고 있다. 그 의미야. 출퇴는 공명이 밖에 나온 게 출퇴야. 근데 그거를 점선으로 완전히 이어지지 않았죠? 점선은 중간중간 끊겼죠?
예, 이어져 있지 않아. 끊겨져 있는데, 점선으로 밖에다가 고능을 빼놨어. 던전 밖에다가. 처음엔 그게 뭔지는 몰랐어요. 보고. 나중에 알았죠. 그게 뭔지. 그게 나오고부터, 나 밖에 있고부터, 개들이, 개 좋아해. 제가 개 좋아해요. 강아지 특히 아주 이뻐주고. 내 밑에 그 식당, 등단로 식당이라고 있는데, 저희 집이 건너 골목 쑥 들어가서 이제 밑에 집이 머무는 집이 거기 있었어요. 맨날 거기를 왕래하잖아. 공부로 매일 밑에서 이제 치면 다녔는데, 치면은 한 2년을 산으로 다녔어요. 그러니까 매일 지나다니죠. 그러니까 새끼들도 뭐 해마다 나니까, 새끼는 강아지 좀 하나 나온 놈부터 이뻐가지고 맨날 강아지들 배 볼록하게 배 터지게 먹거든. 먹을 거 있으면 강아지들. 뒤뚱뒤뚱해. 많이 먹고, 걸음도 잘 먹고, 뒤뚱뒤뚱. 아,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그런 배로 이렇게 만져주고, 둥가둥가 하고, 이렇게 둥가둥가, 땅에도 둥가둥가도 하고, 꼭 그렇게 하고 지나갔어. 다 이뻐가지고. 공부를 하면서 더 이뻐지더라고, 마무리. 그랬는데, 맨날 그러던 놈이, 그때 새끼 있었을 때야. 새끼 아주 작진 않고 조금 커서 배볼록하고 이러고 다닐 때였어, 그 놈이. 한참 데리고 놀 때야. 어느 날 갑자기 엄마가, 맨 데리고 놀고 그래도 냅뒀지? 지 새끼 이뻐하니까 그랬는지. 그 놈도 어려서부터 그렇게 큰 놈이야. 그렇게 큰 놈이야, 큰 놈이. 어느 날 갑자기 화들짝 놀라더라고, 애가. 강아지, 개가, 어미 개가. 이만큼 떨어져, 와라라, 무서워하면서, 와라라, 막, 무서워하면서, 막, 무서워서 짖는 거예요, 걔는. 무서워하면서 막 짖더라고. 왜 그래? 괜찮아. 그냥. 짖어. 그 뒤로, 멀찌감치 떨어져, 빙빙 돌면서, 짖어. 멀리서 내가 내려오면 와라라 짖기 시작해. 막, 지나갈 때까지 짖어. 에이, 새끼도 치면 괜찮다가, 지 엄마가 짖으니까, 조금만 써도 조금만지. 그러고 짖어. 지 엄마가 그러니. 그 뒤로는 아예 그냥 짖는 걸로 고정이 돼서. 근처도 못 가고, 택도 없고. 왜 그러나 그랬어요. 버스 타고 어디 나갈 때 그 밑에 또 다른 개들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큰 놈, 도치 큰 놈은 갸웃해. 멀찌감해서 뒤를 돌아. 조그만 놈은 저 멀리 떨어지서 그 놈도 이거 와라 하고 짖고 무서워서 왔다 갔다 하면 와라 짖고 도망갔다 또 와서 와라 짖고 도망가고 그러더라고. 큰 놈은 한동안 갸웃해. 빙글빙글 돌다. 그러면 놀라진 않은 거야. 이게 뭔가 했어요. 그랬더니 개들은 기운의 크기를 느껴. 덩어리를. 근데 유튜브 요즘 보니까 이제 그런 거 요즘 이제 CCTV 많아졌잖아 우리나라가. 왜? 개인 집들도 자기 집에 달고 그러죠. 예, 그렇기도 하거든요. 자기 집에 방범 뭐 그런 걸로 달고 해. 어떤 사람은 집 안에도 아이들이 어쩌고 집 안에도 달고, 어? 반려견 있는 것 때문에 달고, 뭐 집 안에도 달고 그런 사람들도 있어. 그런 게 이제 유튜브에 올라와. 거기도 보면 걔는 갑자기 옆에 딱 놀라서 부탁 일어나. 그러더니 두리만 하더니 이제 좀 먼데 방 안쪽 저쪽 꼼꼼한 안쪽 그쪽을 보고 막 기소. 걔가 그러더라고. 한동안 그러더라고. 근데 나중에 이렇게 돼. 갔는지 사라진 거야. 귀신이, 원신체 귀신이. 그걸 느껴, 걔들은. 그런 게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 개야. 사람은 못 보는 거를 카메라는 봐. 카메라는 정신이 없는 놈이죠? 기계죠, 그냥. 얘는 그냥 기계잖아. 어떤 장치에서 영상을 할 수 있게 했죠? 이게 뭔지를 얘는 판단할 필요가 없어서 자기가 카메라가 본 대로 그대로를 다시 송출해 이렇게 본다는 거에 개념에 저 어느 쪽에서 이 동영상에서 몇 번은 언급을 했을 거야. 사실 실제가 그런데 사람 못 보고 있다는 걸 제가 얘기해 주려고 그걸 자꾸 빗대서 얘기를 하게 돼. 그런데 이렇게 동물들은 개 느끼죠? 새는 이 빛을 봐. 사람 몸에 원시적 공부자는 여기 빛이 나와. 처음에 사마 이렇게 한 가닥 나오다가 빛덩어리 빛이 있으면 여기 종주리에서 이렇게 삐쳐서 하나가 나와. 새싹처럼 자라. 공부가 되면 여기 나와요. 그걸 삼화가 뜬다 이렇게 표현을 해. 처음에 한 가닥 올라온 게 크면 뾰족하게 쭉싹 자라. 크다가 나중에 그 한 놈이 치렁치렁 하는 느낌이 큰 거야. 이렇게 풀이 이러듯이 그런 느낌이야. 치렁치렁해. 그 놈이 세 가닥이 돼. 그래서 세 가닥이 나중에 크지. 집어 커서 이렇게 세 가닥이 치렁치렁하다고 이렇게 위에 꼭 이렇게 뭐야 셋이 이렇게 셋이 세 가닥이 위에서 이렇게 난초처럼 근데 그게 빛이라고 오색 빛이라 우리 색동저고리 오방색 옷이거든요. 색동저고리 오방색이라고 해. 그리고 저 성황당이라고 하는 몽골에도 가도 있고 우리 북쪽에 가도 있고 옛날 그 돌무대기 있고 몽골에도 아직 그 있어요. 초원에도
군데군데 돌무더기가 있어. 돌무더기야, 돌 얹은 거. 성황당을 됐대. 대항전이 모신 곳이야. 대항전 모신 곳이라는 뜻이 성황당. 한백음이라고, 한백음의 한자 표현이 대항조예요. 근데 한백음이라고 많이 말씀하죠. 홍수 스님은.